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챕터 9에서는 안전을 위한 기능들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해서 연결이 잘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모터 회전도 안 되도록 와일문에 진입을 못하게 했었고, 두 번째, EEP롬에서 PID 게인을 읽어드렸을 때 게인이 제대로 안 읽혔을 경우에는 바로 비행을 하면 안 되지만 게인을 다시 설정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울린 후에 와일문에 진입하게 했습니다. 와일문에 진입한 이후에는 반드시 GCS에서 게인을 꼭 새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발생할 일이 거의 없는 경우고요. 이건 드론이 비행하기 전에 하드웨어 연결 상태 같은 걸 검사하는 기능인 반면에 앞으로 남은 이 내용들은 비행하려고 할 때 또는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글씨도 이렇게 빨간색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터가 갑자기 돌 수도 있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상황은 부팅할 때, 즉 드론에 전원을 처음 넣을 때 스로틀을 높인 상태던가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전원을 넣자마자 모터가 갑자기 확 돌 수도 있습니다. 또 전원을 넣을 때는 사람이 드론을 잡고 있는 상태일 테니까 그때 모터가 갑자기 돌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전원을 넣을 때 스로틀 키랑 스위치 A의 상태를 검사해서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을 구현할 거고요. 예전에 이건 일부는 구현을 좀 해놨었어요. 근데 주석으로 막아놨었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드론에는 전원이 들어가 있고 아밍을 하려고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렸을 때 그때 또 스로틀 키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아밍을 하자마자 모터가 갑자기 돌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밍할 때 스로틀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지 검사를 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을 같이 구현할 겁니다. 참고로 아밍한 후에는 스로틀을 급격히 높이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스로틀을 높일 때는 천천히 높여야 됩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고 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이번 시연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에 그때 정상 동작할 때랑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고요. 그 후에 안전장치를 구현했을 때 그때 또 정상 동작이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FC에는 우선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메인 와일문에 진입한 후에는 조종기의 스위치 A로 모터 아밍을 하고 아밍이 된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 회전 속도를 가변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오늘 설명드릴 안전장치는 구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먼저 이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 동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 동작하려면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고 그리고 스위치 A를 위로 올리고 스로틀 키를 내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문제없이 동작할 겁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부팅이 잘 됐고 와일문에 진입했다는 비품도 들렸죠. 이제 스위치 A를 내리면 모터가 아밍되고 모터 아밍은 모터에 시동을 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터 아밍을 해야지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위치 A를 내렸더니 내 모터가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 회전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조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스위치 A를 위로 올리면 모터가 디스아밍 되고 모터가 이렇게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종기 조작을 해도 모터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이 사용법대로 정확히 조작을 하면 의도할 때만 모터가 동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드론에 전원을 넣을 때 스위치 A를 내리고 또 스로틀 키를 이렇게 올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었다고 하면 전원을 넣자마자 갑자기 모터가 확 도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전원을 다 빼고요. 이제 다시 전원을 넣을 건데 조종기 전원을 켜고 실수로 제가 스위치 A를 내리고
스로틀 키를 약간 위로 올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에 전원을 넣자마자 의도치 않게 모터가 급격히 회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이 첫 번째 상황, 부팅할 때 의도치 않게 모터가 갑자기 도는 현상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우선 전원을 또 다시 다 빼고요. 아밍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부팅을 하고요. 조종기 전원을 켜고 스위치 A를 올리고 스로틀을 내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정상 부팅이 됐고 또 메인 와일문에 진입한 상태고요. 모터도 디스아밍 된 상태죠. 이제 스위치 A를 내리면 아밍이 될 거고, 그 후에는 드론이 조종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땅에 착륙을 하고 모터도 다시 껐다가 다시 비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모터 아밍을 해야 되니까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실수로 스로틀의 키를 약간 위로 올린 채로 모터 아밍을 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밍 하자마자 또 갑자기 이렇게 모터가 급격하게 회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이 두 번째 상황이고, 세 번째 상황이죠. 아밍할 때 의도하지 않게 모터가 갑자기 회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의도하지 않을 때, 즉 방심해 있는 상태에서 모터가 갑자기 급격하게 회전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거의 100%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보통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적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직접 개발하는 당사자니까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가 만든 이 드론을 조종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조작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항상 자기가 개발한 걸 나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건 드론뿐만이 아니고 모든 개발이 다 그렇죠. 클라이언트나 실제 유저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개발해야 됩니다. 실제 유저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꼭 그렇게 하는 유저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만 쓴다고 해도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꼭 안전장치를 구현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프로펠러가 안 달려 있어서 별로 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고, 이제 오늘 할 안전장치들을 구현을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동작하고 왜 안전장치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FC의 코드를 좀 바꿨고요. 좀 전에 시연했던 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를 좀 보여드린 거고, 지금 들어있는 코드가 이제 오늘 이 수업에서 설명드릴 안전장치가 구현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먼저 또 정상적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아까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도록도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정상 부팅을 하려면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고 스위치 A를 올리고 스로틀을 내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되겠죠. 전원 넣었더니 정상 부팅이 됐고 메인 와일문에 진입했다는 비품도 들렸습니다. 이제 와일문에 있는 상태니까 스위치 A로 모터 아밍을 하고 또 스로틀 키로 모터 속도도 가변할 수 있죠. 지금이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행이 끝났으면 스위치 A를 위로 올려서 모터를 디스아밍 할 겁니다. 역시 모터가 꺼진 상태에서는 조종기 키에 반응하지 않고, 만약에 또 지금처럼 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종기 키에 반응을 해버리면 그땐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해둔 거고, 이것도 이따가 다 구현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전원을 빼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좀 보여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조종기 전원을 켜고 실수로 스위치 A를 내리고 스로틀 좀 높인 채로 드론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자마자 모터가 갑자기 회전을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고주파 비품이 반복적으로 울리면서 모터는 회전하지 않고 멈춰 있죠. 지금이 FC 부팅을 할 때 와일문 진입하기 전에 조종기의 스위치 A의 상태랑 또 스로틀의 상태를 검사해서 이 두 가지가 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의미로 약간 고주파의 경고음을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프음이 들리면 당황하지 마시고 스로틀이랑 스위치 A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이 두 개를 제 위치에 놓으시면 돼요. 제 위치는 스위치 A를 위로 올리고 스로틀은 맨 밑으로 내리면 되죠. 네, 그렇게 조작을 했더니 비프음이 멈추고 와일문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팅할 때 검사를 한 거고요. 이건 예전에 스로틀 상태 검사할 때 구현을 좀 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스로틀 상태만 검사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엔 추가로 스위치 A 상태를 같이 검사할 겁니다. 이제 와일문에 있는 상태니까 스위치 A로 똑같이 모터 아밍하고 또 모터 속도 가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다시 착륙하고 디스 아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팅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고, 이제 두 번째로 아밍할 때 또 스로틀을 위로 올려둔 채로 그 상태에서 아밍을 하면, 아까는 아밍을 하자마자 모터가 급격히 회전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FC의 프로그램은 메인 와일문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조금 올린 채로 스위치 A를 내렸더니 아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모터 아밍이 또 아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비프음이 울리면 스위치 A를 위로 올리고 스로틀을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비프음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밍할 때 스로틀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모터가 갑자기 또 급격히 회전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프음을 내면서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동작을 하면 스로틀 밑으로 내린 채로 아밍하면 잘 동작하고요. 그리고 스로틀을 위로 올린 채로 아밍을 하면 이렇게 부저가 울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터가 갑자기 회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고음을 울리는 것까지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걸 구현을 해두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 구현을 해둔 것 중에 드론의 전원을 킬 때 송신기가 안 켜져 있으면 연결될 때까지 대기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주석으로 막아놔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그 기능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걸 또 좀 보여드리면, 지금은 계속 드론 전원 켜기 전에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켰는데 이번엔 반대로 드론 전원을 먼저 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패턴의 비프음이 울리면서 조종기랑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조종기 전원을 켜시면 돼요. 그러면 메인 와일문에 잘 진입했다는 비프음이 들렸고 또 동작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능도 이번 시간에 다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이 부팅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플로우 차트고요. 그 중에 이 맨 밑부분을 보시면 와일문 들어가기 직전에 스로틀의 상태를 검사해서 맨 밑으로 내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릴 때까지 반복 대기하는 코드를 예전에 구현해 놨었죠. 그리고 그 상태를 외부에 표시해주기 위해서 부저로 경고음도 출력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부분 포함해서 아이버스 수신 검사하는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주석으로 막아놨었는데 이제 주석을 다 해제할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스로틀의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에 이 스위치 A 상태도 같이 검사하는 코드를 구현할 겁니다. 근데 이 코드는 엄청 간단하고 예전에 구현해둔 거에서 한두 줄 정도만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부팅할 때 검사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팅이 잘 되고 와일문에 진입하면 이제 이 안에서는 우리가 구현한 이 모든 기능들이 계속 반복 수행이 될 텐데 이 안에서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리면 모터가 아밍이 될 거고 그 시점에 스로틀 키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같이 검사할 겁니다. 이게 안전장치죠. 그래서 모터 아밍이 잘 되면 이제 그 후부터 조종기의 스틱을 이용해서 드론을 조종하고요. 그러다가 스위치 A를 올리면 이제 모터가 다시 디스아밍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론을 다 완성하고 드론 비행할 때 조종기를 조작하는 순서가 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이 세 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겁니다. 첫 번째로 스위치 A로 모터 아밍 되거나 디스아밍 되게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모터 아밍하는 시점에 스로틀 상태를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라면 경고음을 울리고 모터가 회전하지 않게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밍이 잘 됐다면 조종기를 조작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해야겠죠. 지금은 스로틀 키에만 반응하게 할 건데 제어 파트 들어가면 모든 키에 다 반응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구현할 거고
소스 코드 작성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근데 while문 안에서 반복 동작할 때 코드의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시점에 모터를 돌릴 수 있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시점에 경고음을 울리면서 모터를 못 돌리게 할 건지, 그 시점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모터를 좀 돌려야 되니까 예전에 모터 구동 챕터에서 했던 거 다시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타이머 5번을 이용해서 4개의 PWM을 만들었고요. 이 타이머 5번은 32비트 타이머에 84MHz로 동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를 1로 두고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를 42000으로 했을 때 2kHz 주기의 PWM이 만들어졌죠. 이게 원샷 125 프로토콜의 PWM이었고, 이때 펄스 폭은 최소 125 마이크로, 그리고 최대 250 마이크로섹이었습니다. 이게 CCR 값으로는 최소 1500부터 최대 21000까지 값이 냈었고, 예전에 이제 이 안에서 펄스 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해 봤죠. ESC 캘리브레이션도 이 펄스 폭대로 했었습니다. 그때 조종기 스틱을 조작해서 모터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 조종기 조작량은 1000부터 2000 사이까지의 값이었고, PWM의 CCR 레지스터 값은 1500부터 21000까지 조절을 했었는데, 그때 이런 식을 계산을 해서 이대로 코드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건데, 이번에는 아밍하는 게 좀 필요해서 이 최종식에서 조금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이 부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챕터 6의 모터 구동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앞으로 계속 모터를 돌릴 건데, 아직 프로펠러는 절대 끼시면 안 되고요. 모터 돌 때 모터에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다치면 본인 책임이니까 꼭 주의해서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9-1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엔 폴더 이름을 9-2. 스위치 A랑 스로틀 상태를 검사한다는 의미로 스위치 A and 스로틀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2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하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됐으면 이번 시간에도 큐브MX로 작업할 건 없고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팅할 때 안전장치를 먼저 구현하고 아밍할 때 안전장치는 그 후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메인 함수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고 센서 초기화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EP롬에서 PID 게인 로드하고 검사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주석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종기 연결 상태 검사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연결될 때까지 대기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건 사용할 거니까 주석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팅할 때 스위치 C 3단 스위치의 상태에 따라서 ESC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거나 BNO080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주석을 해제하고요. 근데 ESC나 BNO080은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두면 보통 다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린 또 수업에서 다 했었죠. 근데 혹시 이 중에 ESC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챕터 6을 보시면서 꼭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ESC 캘리브레이션은 한 번은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while문 진입하기 전에 조종기의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검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여기에서 스위치 A의 상태를 같이 검사하는 코드를 추가할 거고요. 이 부분도 주석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은 예전에 EEP롬 데이터 읽고 쓰고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 후에 while문 진입한다 라는 부저를 한번 울리고, 또 이런 메시지를 한번 디버그 유아트로 출력을 하고 메인 while문이 시작되죠. 그럼 이제 부팅할 때 스위치 A의 상태를 검사할 건데, 스로틀 검사하는 이 부분에서 같이 하면 될 겁니다. 우선 이 코드가 스로틀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검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코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스로틀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을 때 메인 와일문에 진입해 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가둬놓고 비품을 계속 울리면서 스로틀을 내릴 때까지 반복 검사만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스위치 A 검사하는 기능을 또 추가를 해줄 건데, 이 조건 검사하는 부분에서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는지도 같이 검사하면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은 스로틀이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만 검사하는 거고, 여기에 스위치 A의 상태를 같이 검사하면 되니까 스위치 A의 상태는 iBus에 스위치 A라는 변수에 그 값이 들어있었고, 이 값은 위로 올리면 1000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200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2000이라면 이 while문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될 거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이 while문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 두 조건을 5어 연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while문 하나로 스로틀이랑 스위치 A의 상태를 같이 검사하면서 경고음을 울리는 코드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 코드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드론 처음 부팅할 때 안전장치 구현하는 코드가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아밍할 때 안전장치 구현을 할 건데, 그 내용은 while문 안에서 동작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모터 구동하는 코드를 이 while문 안에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 코드를 조금 추가할 건데, 모터 구동했던 거는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 좀 떠올려 보시면 타이머 5에 CCR 1, 2, 3, 4라는 레지스터가 각각 모터 하나하나 대응을 했었고, 이 레지스터에 1500부터 21000 사이의 값을 넣어주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종기의 스로틀 키로 가변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썼었죠. 1500 더하기 iBus의 스로틀 키니까 왼쪽에 수직 방향 키, 여기에서 1000을 뺀 값에 곱하기 10.5를 한 값을 이 각각 레지스터에 넣어줬습니다. 자, 이걸 CCR 1, 2, 3, 4 똑같이 넣어줬었죠. 이렇게 하면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이 값이 1000이니까 이 결과가 0이 되고, 그래서 이 CCR 레지스터엔 15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로틀 키를 맨 위로 올리면 이 값이 2000이 되고, 이 결과가 1500이 되면서 1500 더하기 1500 해서 21000이란 값이 이 CCR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부팅할 때 이 안전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while문 안에서 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 후에 다음 단계인 스위치 A로 모터 아밍하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코드를 다운로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추가했던 이 내용도 이 while문 안에서 똑같이 검사하는 코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 창 뜨면 확인하시고 OK 하시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고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이제 전원을 다시 다 빼고 좀 전에 구현했던 부팅할 때 안전장치가 잘 동작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시고요. 그리고 스로틀 키를 약간 위로 올린 채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주파 비품이 울리면서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스로틀을 밑으로 내리면 while문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다시 전원을 빼고 이번에는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린 채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스로틀 키는 맨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죠. 역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주파 비품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 A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메인 while문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종기 전원을 끄고 드론 전원을 먼저 켰을 때 예전에 구현했던 이 조종기랑 연결 상태 검사하는 부분이 잘 동작하고 있죠. 조종기 전원을 켰더니 이렇게 메인 while문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팅할 때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구현했던 이 안전장치가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본 거고, 이제 메인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 안에 있는 상태니까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 회전 속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더니 이렇게 모터 회전 속도가 잘 바뀌고 있죠.
근데 아직은 이 스위치 A로 모터 아밍하는 걸 구현을 안 해놓은 상태라서 스위치 A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 1번 스위치 A로 모터 아밍하고 또는 디스아밍하는 것부터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스위치 A로 아밍하는 걸 구현을 해야 되는데, 즉 스위치 A가 내려가 있을 때만 이 스로틀 키로 모터 회전 속도 가변하는 코드를 수행하면 될 거고, 스위치 A가 올라가 있다면 모터를 강제 정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가 스위치 A가 내려가 있을 때만 수행이 돼야 되니까 여기 if 하시고 스위치 A가 올라가 있을 때, 즉 i버스에 스위치 A 이 변수에 든 값이 2000일 때 이 코드들이 수행이 되면 될 거고, 스위치 A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즉 else 상태라면 모터를 이 안에서 정지해주면 되는데, 모터 정지는 이 CCR 레지스터에 강제로 1500이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에 이렇게 1500이란 값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걸 CCR 1, 2, 3, 4를 다 똑같이 반복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우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 작성한 거 확인하고 다시 추가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한 이 코드가 완성된 코드가 아니고요, 문제가 좀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 다시 실행을 시키시고요. 네, 또 실행을 했고요. 지금은 스로틀 키랑 스위치 A가 다 제 위치에 있는 상태라서 바로 while문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스위치 A를 지금처럼 위로 올린 채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회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봤더니 스로틀 키를 조작해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터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A를 내렸더니 이 상태에서 모터가 아밍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터가 안 돌고 있죠. 근데 또 이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조작하면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터가 돌고 있죠. 지금 이 코드가 뭐가 문제냐면, 스위치 A를 이렇게 내렸을 때 아밍이 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밍을 하면 모터가 약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죠. 그 기능은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모터가 정지해 있으면 사람이 방심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언제든 스로틀 키를 잘못 조작하면 정지해 있다가도 갑자기 모터가 지금처럼 확 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터 안 돌고 있다고 조종기 잘못 조작하다가 모터가 갑자기 돌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밍을 했을 때 모터를 약하게 돌리는 이유가 지금 상태가 모터가 세게 돌 수도 있다라는 상태라는 걸 외부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터가 약하게라도 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주의를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밍을 하면 스로틀을 맨 밑으로 내리고 있더라도 모터가 약하게 회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아밍할 때 스로틀 키를 검사하는 게 구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스로틀 키를 높인 채로 스위치 A를 내리면 지금처럼 모터가 갑자기 도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구현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스위치 A를 밑으로 내려서 아밍을 했을 때, 그때 스로틀 키가 맨 밑에 있다면 이 시계 결과가 1500이 되면서 모터가 멈춰 있는데, 이제 모터가 약하게 회전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에 얼마만큼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작은 값을 더해주면, 뭐 예를 들어 10 이런 값을 더해주면 모터가 아예 안 돌 거고, 또 너무 큰 값을 더하면 모터가 너무 빨리 돌 테니까 적당한 값을 더해주면 되고요. 수업에서는 500이란 값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래서 500을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이 4개의 CC를 똑같이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이 코드를 생각해 보시면, 스로틀이 맨 밑에 최소일 때는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러면 1500 더하기 500 해서 전체 결과는 11000이 될 거고요. 반대로 스로틀을 최대로 높였을 때는 이 값이 2000이 되고 이 식의 결과가 1500이 되죠. 그래서 1500 더하기 500 더하기 1500 해서 전체 식의 결과는 215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CCR의 최대 범위인 21000을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식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10.5를 곱했는데
이제 10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스로틀을 맨 밑으로 낮췄을 때는 이 부분은 똑같이 0이니까 전체 식의 결과는 11,000이 되지만, 스로틀을 맨 위로 올렸을 때는 2000 빼기 1000 곱하기 10 하니까 이 식의 결과가 만이 되고요. 그리고 만에다가 1500이랑 500을 더하니까 전체 식의 결과는 21000이 될 겁니다. 딱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else 부분은 디스하밍 하면 모터가 정지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의 코드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다운로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아직 최종 코드는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운로드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됐고 다시 실행을 하고요. 또 다운로드를 했고 while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스위치 A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는 역시 모터가 안 돌고, 스위치 A를 내리면 이제 스로틀 키가 지금처럼 맨 밑에 있더라도 이렇게 약하게 회전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로틀 조작을 하면 모터가 잘 회전하죠. 그리고 다시 디스하밍을 하면 모터가 정지하고, 이 상태에선 스로틀 키에 반응하지 않죠. 반응하고 올리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밍을 하면 모터가 약하게 회전하도록도 했는데, 아직은 안전장치 구현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즉 스로틀 키를 높인 채로 아밍을 하면 이렇게 모터가 갑자기 확 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1이랑 기능 3은 구현을 한 상태인데, 아직 마지막으로 하나 스로틀 상태 검사하는 게 남았죠. 근데 이걸 구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기능 1, 3 구현하는 거는 엄청 쉬웠죠. 근데 이 아밍 할 때 스로틀 키를 같이 검사하는 거는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이게 반복된다는 이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전장치 구현하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또 보시면 스위치 A를 내렸을 때 이 if문 안에서 스로틀이 내려가 있는지를 같이 검사해야 되니까 쉽게 작성하려면 이렇게 하겠죠. 스위치 A를 내렸을 때 이 if문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또 조건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스로틀 키가 맨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즉 i버스의 왼쪽 수직 방향의 키 값이 1010보다 작을 때 이때만 아밍이 되고 모터가 돌게 해야 되니까 이 코드들을 이 if문 안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코드고요. 아직 최종 코드는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또 실행을 시키시고요. 이제 스위치 A를 올렸을 때는 모터가 멈춰 있고요. 스위치 A를 내리면 모터 아밍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A를 올린 채로 스로틀 키를 조작해도 반응이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추가했던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밍을 다시 할 건데 스로틀 키를 높인 채로 아밍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터가 회전하지 않고 있죠. 다시 스로틀 키를 내린 채로 아밍을 했더니 잘 아밍이 되고 있고, 스로틀 키를 높인 채로 아밍을 했더니 아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코드는 뭐가 문제냐면,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 회전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 올렸더니 회전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있죠. 자, 다시 모터 아밍을 하고 스로틀 키를 높여도 모터 회전 속도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로틀을 높인 채로 스위치 A를 내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고, 이때는 첫 번째 if문에는 들어오지만 이 안에 있는 두 번째 if문 안에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터가 안 돌았죠. 그리고 반대로 스로틀을 내린 채로 아밍을 하면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하면서 이 if문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서 모터가 약하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스로틀 키를 높이는 순간 안에 있는 이 if문의 조건이 또 거짓이 되면서 이 코드가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터 속도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인 while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조금 바꿀 건데,
우선 혼자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직접 코드를 한번 짜보시고 그 후에 제가 짠 코드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코드의 문제가 스위치 A 검사하고 또 스로틀 키 검사하는 이 조건 검사들을 메인 while문이 반복되면서 이 조건 검사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 스로틀 키 검사하는 거는 스위치를 내리는 딱 그 시점에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코드로 짜기가 쉽지 않죠. 스위치 내릴 때 인터럽트 같은 게 요청이 된다면 인터럽트 안에서 처리하는 거는 엄청 쉬운데 이렇게 while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에 상태가 변하는 시점을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짜다 보면 이렇게 while문이 반복되는 중에 어떤 상태가 변하는 딱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이제 이건 프로그래밍 팁 같은 거죠. 이전의 상태랑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라고 하면 보통 변수에 든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변하는 시점을 찾을 때 현재 값이랑 이전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우선 그거 짜기 전에 모터 아밍 하는 거랑 디스아밍 하는 거를 이렇게 if랑 else로 묶어놨는데 이걸 좀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lse라고 되어 있는 걸 좀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스위치 A가 올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모터를 꺼야 되니까 else가 아니고 if 이렇게 하고요. iBus에 스위치 A가 2000이 아니라면 모터를 끄면 되겠죠. 그래서 2000이 아닐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if가 위에 있는 if랑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if에서는 아밍 하는 것만 처리할 거고 이 밑에 있는 if에서는 디스아밍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더 분리할 건데 아밍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변수를 하나 두고요. 이 아밍 플래그에 따라서 모터 구동하는 부분을 분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밍이랑 모터 구동하는 부분이 다 같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밑에서 if 하시고요. 이 플래그 변수는 모터 아밍 플래그라고 하고요. 모터 아밍 플래그 이렇게 하고 선언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 플래그의 변수가 1일 때는 이때는 모터가 아밍이 된 상태고 0일 때는 디스아밍 된 상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가 1일 때 그때 이 코드가 여기서 수행이 되면 되겠죠. 이 코드를 잘라내게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변수가 0일 때는 이때는 else 이렇게 하고 이때는 디스아밍 된 상태가 될 테니까 이때 이 디스아밍 하는 코드가 여기에서 동작하면 되겠죠. 지금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이 부분 이렇게 따라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기능들을 분리하는 이유가 기능 분리를 해야지 흐름을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스위치 A로 모터 아밍 플래그를 셋하거나 0으로 클리어하는 부분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래그 변수에 따라서 실제 모터를 구동하는 거를 완전히 분리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이 스위치 A로 플래그 변수 셋하거나 클리어 해주는 게 구현이 안 돼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밑에 이 클리어 해주는 부분부터 작성을 좀 하면 스위치 A가 위로 올라가 있을 때 클리어 해주면 될 겁니다. 이거는 스위치 A의 이전 값이랑 비교하거나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스위치 A가 2000이 아닐 때 스위치 A가 올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모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f문 안에서 이 플래그 변수를 0으로 클리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그래도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윗부분 빼고 지금 작성한 이 나머지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스위치 A가 2000이 아닐 때 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이 변수를 0으로 클리어하고요. 또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이 변수가 1이라면 모터를 돌리고 0이라면 모터를 멈추고 딱 그 코드죠.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 플래그를 1로 셋하는 지점 이 부분의 코드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위치 A의 이전의 상태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위치 A를 내릴 때 플래그 변수를 세트해야 되는데 이 디스하밍한 거랑 비슷하게 이 안에서 이 변수를 이렇게 1로 셋하면 이렇게 하면 우선은 동작은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보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시연할 때 보셨듯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부저 소리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 A에 지금은 스위치 A의 현재 상태만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이전의 상태를 같이 비교하면서 경고음까지 같이 울리는 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 코드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이 if 문안에 들어오게 할 거냐면 스위치 A를 내리는 그 순간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면 스위치 A를 내린 동안은 이 while 문이 반복되면서 계속 이 if 문에 들어오죠. 근데 한 번만 들어오게 하려면 이 스위치 A가 이전에는 위로 올라가 있고 지금은 내려가 있는 시점, 그때를 찾으면 이 if 문에 한 번만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스위치 A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려면 이전의 상태를 저장할 임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f문 안에서 이 현재의 상태랑 이전의 임시 변수의 상태를 같이 비교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임시 변수의 이름은 iBus 언더바 스위치 A 언더바 이전의 의미로 previous라고 하고요. prev까지 쓰겠습니다. 역시 이 변수 선언은 조금 있다가 하고 이게 이전의 값이 저장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전의 스위치가 올라가 있을 경우 값으로는 2000이 아닐 때가 되겠죠. 2000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경우 AND 연산을 해주면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전체 연산의 결과는 이전에는 스위치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현재는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황, 즉 스위치를 내리는 그 시점에만 한 번 이 if 문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전 값이 저장된 이 변수를 계속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갱신은 이 조건 검사 후에 바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서 이 변수에 이때 현재 값을 넣어주면 자, 현재 값은 여기에 들어있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 메인 while 루프가 반복이 되면서 다음 루프 검사할 때 이전 값이랑 현재 값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위치를 내리는 시점에 그 시점에 한 번 스로틀 키 값을 검사하고 아밍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하는 기능이 구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코드 짠 이 방식이 이 while 문이 반복되는 중간에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그때 한 번 이 if 문이 수행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인베디드 개발하시다 보면 보통 이렇게 무한 루프 안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게 종종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짠 이 내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부저 올리는 것만 구현하고 이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부저는 언제 올릴 거냐면 스위치 A를 내렸는데 스로틀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때 부저를 반복하면서 올리면 되겠죠. 그 상태는 스위치 A를 내렸을 때 이 안에서 스로틀 검사를 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때는 스로틀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고 그 밑에 else 하시고요. 자, 이 안에서 또 스로틀이랑 스위치 A가 제 위치로 가 있는지 반복 검사하면서 부저를 계속 올리면 되니까 그거는 메인 while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구현을 해뒀죠.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시면 좀 전에 했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복사하시고요. 이 else에 붙여넣기 하면 오늘 할 모든 코드 작성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코드 똑같이 또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변수 선언 안 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선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모터 아밍 플래그란 변수랑 iBus 스위치 A previous 이 두 개의 변수 선언을 해야겠죠. 이제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로 선언할게요. 이 밑에서 우선 unsigned 캐릭터 하시고요.
그 모터 플래그 변수를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이 모터 언더바 아밍 언더바 플래그였죠.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 스위치 A의 이전 값을 저장할 임시 변수. 변수 형태는 unsigned, 이번엔 shows로 하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ibus 언더바 스위치 A 언더바 previous였습니다. 이것도 우선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이제 변수 선언도 문제없이 잘 하셨으면 다운로드해서 한번 동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실행을 시키지고요. 이제 모든 기능 구현이 끝났으니까 전원을 다 빼고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 전원을 먼저 켜고 스위치 A를 내리고 스로틀을 약간 올린 채로 드론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주파 비품이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고 스위치 A랑 스로틀이 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다 제 위치로 두고요. 그러면 이렇게 와일문에 진입했다는 부저 소리가 들렸고 지금 상태에서 스위치 A를 내리면 모터 아밍이 되고 스로틀 키를 이용해서 모터 회전 속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 아밍을 하고 다시 아밍을 할 건데 스로틀 키를 좀 높인 채로 아밍을 했더니 다시 또 이렇게 경고음을 내주고 있죠. 다시 스위치 A 올리고 스로틀 키를 내리면 경고음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스로틀 내린 채로 스위치 A를 내렸더니 문제없이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현할 거는 다 끝났고요. 오늘 구현한 거는 안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수업처럼 똑같이 구현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코드를 조금 다시 보시면 이제 다음 제어 파트에 들어가면 이 모터 플래그라는 변수, 이 변수가 1이 됐을 때 지금은 스로틀 키로만 모터 반응을 하게 했는데 다음 파트에서 PID 제어의 연산의 결과가 이 수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조종기 키로 모터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PID 제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모터 회전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ID 제어를 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failsafe가 발생하면 모터를 강제로 끄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